뭐 과거에는 이제 금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금에 대해서 안전자산에 뭐 여러 가지 각광을 좀 받았고 최근에 뭐 미국 증시가 너무나도 출렁거리다 보니까 금으로 또 이제 많이 쏠렸었는데 이제 지금 금과 여러 어떤 약간의 좀 그러니까 금의 어떤 안전자산 선호도가 일부 다른 데로 좀 옮긴 게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또 네. 어디로 뭐 지금 시장이 좀 옮기고 있을까요? 예, 상반기에 가장 큰 희한한 게 안전자산의 대표는 금과 미국 달러였는데 예, 예. 금은 26% 올랐고 상반기에 그 반면에 미국 달러는 10% 빠졌습니다. 예. 정반대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약달러의 이제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예, 거죠. 예. 그래서 금이 사실은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온스당 3,30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도 뭐 재미를 좀 봤지만 예. 전통의 강호인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금의 투자 이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마나 고민들이 좀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장기 차트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이런 귀금속이나 금속, 산업금속 이런 거의 큰 흐름은 첫 번째로는 강달러 때 약하고 약달러 때 강해진다. 달러와 정반대로 간다. 정반대로, 예.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도 달러 약세일 때 금이 강세로 간 것이 또 한 번 그대로 보여줬다. 예. 그래서 거기에 미국 이게 또 재정 적자, 부채가 늘어나는 방향성과 금의 가격은 또 똑같이 갑니다. 근데 앞으로 또 사실은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부채가 늘 거기 때문에 금이 여전히 좀 많이 올랐지만 좀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예.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금이 제일 많이 올랐고 이게 제가 한 20년 이상 차트인데 예. 그다음에 은이 따라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중에 특이한 게 전고점을 금과 구리는 다 돌파를 했어요. 2008년도, 10년도의 전고점을 예. 유일하게 돌파를 못한 게 은이라는 거죠. 뭐 혹시 이유가 있나요?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레깅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 레깅이 있다. 이게 금이 먼저 움직이고 예. 나중에 은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레깅 이펙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금은 대부분 안전자산, 소위 말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데 예. 은은 산업 수요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는 좀 레깅하는 게 있어서 이런 효과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과거 이제 달러와 어떤 금과 은의 어떤 관계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난 달러의 약세는 일부 안전자산의 어떤 강세로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금과 은의 어떤 비율적인 부분도 우리가 투자자로서 조금 뭐 이용할 수 있을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거는 들고 있으면 기분은 좋은데 예. 여기서 이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커머디티 투자라는 게 원자재 투자라는 게 어려운 게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니까 소위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가 참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커머디티 할 때는 상대 평가를 많이 하는데 상대평가로. 그래서 예. 대표적인 게 금과 은을 비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온스당 금을 사기 위해서 은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아, 예.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인 예, 서로 상대적으로. 예, 그게 항상 보면 특정 비율 안에서 장기 흐름이 특정한 소위 범위 안에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같이 상승을 하더라도 이 괴리율이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올라가는 금은 좀 고평가가 됐다. 네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약간의 그 상대적인 어떤 비율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에. 예. 그래서 1970년도 이후에 71년도에 정확히 미국의 닉슨이 소위 금태환, 예, 그러니까 예. 금으로 바꿔주던 거를 이제 벗어났잖아요. 아. 보통 그때부터 사실은 금과 은의 그런 흐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 통상 그때 대략 금과 은 사이의 비율이 대략 낮을 때는 지금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예. 대략 한 20에서 30이 제일 바닥이었고 높을 때는 100이었습니다. 요거는 아. 한 최근 사실 이걸 좀 더 길게 놓고 봐도 한 80년 뭐 이렇게 차트를 봐도 예. 100을 넘어가면 금이 확실히 고평가다. 결국은 금 1온스를 갖기 위해서 소위 은 100온스가 필요한 이렇게 되면 네네네. 이건 이제 너무 괴리율이 커진 거죠. 금이 너무 과하게. 은 대비 너무 과하다. 오. 그래서 과거에 보면 1990년대 한번 그걸 넘었었고요. 예. 2020년대 한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고 네네. 최근에 한 석 달 사이에 100을 넘었다가 지금 91까지 내려왔어요. 예. 근데 보면 그래서 사실 최근 3개월은 금보다 은 가격이 조금 더 올랐는데 평균 지난 한 30년 이상 60년의 평균을 보면 평균이
65 정도 되거든요. 예. 지금 90일인데 65까지 올라면 방법이 금 가격이 내려오거나 예. 은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래야지 65 갈 텐데 예.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부채가 늘어나면 금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금이 버틸 거고 예. 최소한 못 올라가더라도 버틸 거고 그러면 65까지 맞출 때는 은 가격이 올라가서 맞출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확률적으로 예.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놓고 보면 지금은 같은 확률이면 은 투자가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성공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와 관련된 혹시 뭐 ETF나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ETF 투자하실 땐 제일 좋은 건 단기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예. 일단은 크고 거래량이 많은 게 제일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티커 SLV라는 ETF가 있습니다. SLV요. 예예. ETF가 있습니다. 실버네요, 실버. 예예 맞습니다. 예 어. 그래서 아마 스파이더였던 인베스코 스파이더였던 것 네, 같은데 예. 어쨌거나 지금 그래서 가능하시면 ETF 투자하실 때도 가능하면 그 소위 제일 큰 거 투자하시는 거 거래량이 많은 거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금리 그리고 이제 약달러에 대한 어떤 방향성 그리고 금과 은에 대해서 어떤 비율에 관련된 은 ETF까지 SLV까지 이렇게 너무나도 알차게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주셨습니다. 뭐 늘 제가 뭐 믿고 또 많은 대표님 의견을 또 인사이트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에도 또 어떤 인사이트를 또 들고 오실지 너무나 기대되고요. 자 오늘은 저희 또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보내드리고 하겠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